저도 챗 GPT 오픈AI에서 나온 걸 쓰다가 요즘에 제미나이 구글에서 쓰는 거, 만든 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까지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AI 쿠팡 입문 과정으로 해서, 쿠팡에 입문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받아야 되고, 통신 판매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사업 등록증 입력돼서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점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점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품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대표 이미지도 놓고 상세 페이지도 놓고 그 다음에 배송, 그 다음에 주문 처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넣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이따가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주차 여기도 상품 소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서 하는 그 작업보다는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다운 받아서 올리는 걸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동 작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거금 250만 원을 들여갖고서 배웠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못 쫓아가니까 내가 돈 환불도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통합이 돼갖고 지금은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수동하자, 반자동, 반가공을 하자, 이것보다는 그냥 도매 사이트 하나 알려드려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다운받아서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나서 적어도 5개, 10개 정도는 손쉽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문 안 들어오면 좀 더 하시면 되고, 주문 들어오면은 벌써 주문 들어왔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또 침해 한번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역시 상품 등록하고 또 주문 여러 가지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품이 들어왔다, 또 교환을 해달란다, 또 물건이 왔는데 사이즈가 안 좋아갖고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여성들 많으니까 여성 그 스토리를 갖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브라자를 갖다가 시켰어요. 브라자를 주문을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살 때는 사이즈 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주문 받아갖고서 입어보고서는 사이즈 안 맞는다 반품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판매자 실수일까요? 고객 실수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고객 실수잖아요. 네. 근데 배송할 때 고객 실수로 넣으면 자기가 배송료를 지불하면서 보내게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판매자 실수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배송료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경고받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막 항의를 못해요. 고객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된 방법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맨 밑에 보면은 상당히 외로워요. 혼자 몇 시간씩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시는 분은 하나하나의 기능을 터득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고, 이거 못하겠네. 막 눈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를 듣고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이제 하실 텐데, 정말로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필요합니다. 굉장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한번 해보고 싶네, 야 재밌겠다,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이렇게 해도 조금 약간 겁이 나요. 지금 이 인원이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저한테 이제 물어볼 게 많이 생길 거니까 저는 이제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해결을 못 해주면서 다음 주에도 오고 다다음 주에 오고 그러면은 힘이 빠지죠. 근데 문제와 문제 해결을 통하면서 하나하나 성취감을 갖게 되면은 야 재밌다 하면서 4주 뒤에는 오시지 말라고 해도 심화 과정 없어요? 하면서 뭔가 더 대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요.
경고 유튜브 영상에 함정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앞으로 유튜브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텐데 월 1,000만 원 이거는 아예 그냥 기본을 우습게 알아요. 거기에 뜨는 걸 보고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 클릭을 하면서 그걸 한 편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튜브에 막 그런 게 떠요. 어떤 사람이 1억 벌었다는 식으로 뜨고 어떤 사람이 5억 벌었다는 식으로 뜨고 그 눌러보면은 강의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 영상에 함정이라고 써 있는데 하도 요즘에 그거 가지고 시니어들이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유튜버는 사기 안 당하는 방법 해가지고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갔었을 때 정확한 계약을 통해서 갔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쿠팡에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잘못 배송이 돼가지고 내가 반품을 시키거나 교환을 시키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하는 거는 그만큼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교육 속에서는 그런 계약을 제대로 사인하고서 잘 안 해요. 그냥 대충 그냥 말로 하고 그냥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그런데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쌓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1,000만 원 나가는 거 그냥 나가요. 배우기 위해서 내가 클릭 하다 보면. 근데 클릭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물건 살 때 광고, 홍보용 그런 거 영상 보고서 저거 괜찮네 한번 주문해볼까 하고서 이게 찍잖아요. 이런 교육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트가 똑같아요. 제가 발목을 잡고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여러분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여기가 함정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지독한 수강생 만나면은 환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고발했더니 고발하겠다. 끝까지.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번 갔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330만 원짜리 카탈로그 책임진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홍보 영상과 전화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상담하는 사람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은 해준다고 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강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랬어요 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그 카탈로그 강의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돈 1,000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게 짜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주문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현금이 없어서 내렸대. 근데 진짜 같아. 짜고 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가만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통하던 사람. 홍보 영상, 상담 이런 거 듣고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발을 디딘 사람들은 그 과정까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실행하는데 늦고 실행해봐야 그 사람처럼 못하는 거고 하다가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불법 같은 그런 행위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양심의 걸림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반작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냥 끝나게 되죠. 그 젊은 애들은 돈 벌기 쉽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단군 이래에 돈 벌기 최고로 쉬운 세대. 진짜로 돈 버는 애들은 저도 돈 버는 애들 많이 봤어요. 젊은 애들. 진짜로 센스가 있어요. 벌써 외국에서 탁 뜨는 거 있으면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봐서 막 풀어줘요. 그것도 유통이니까. 우리도 신상품 나왔으면 발 빠른 사람이 가서 막 해갖고 막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애들은 진짜 잘 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보다는 적어도 쿠팡에 한번 물건을 찾아서 올려보자. 난생처음으로 올린 사람이 더 많겠죠? 오늘 오신 분들.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나 아직 그 쇼핑몰 물건만 사봤지 내가 팔아본 적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 이상은 되십니다. 그러면 팔아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전략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잘 팔렸다. 쿠팡에서 광고해주던데요. 돈 줬으니까 광고하겠죠. 그럼 하루에 얼마씩 나갔어요? 위탁 판매하고 광고가 다르죠. 아니 위탁 판매 쿠팡에 제품을 올리니까 쿠팡에서 수수료 플러스 광고비 해서 상위 노출을 해주더라고요. 20일 계산하던데. 그 AI 스마트 광고. 근데 진짜로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AI 스마트 광고 잘 안 해요.
수동 광고를 하죠. 거기가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다른 거예요. 저도 비싼 돈 써가면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수동 광고에 대한 그런 걸 알게 됐죠. 혹시 사업자 등록증 다 갖고 계시나요? 많이 들었어요. 없는 분은 뭐 간이든 일반이든 간에 사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준비가 돼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준비 없이 회원가입하고 입점도 되는데 결국은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지만 있어야지만 그다음부터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그다음에 회원가입, 그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그런 증이 있어야 돼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통신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전자상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전자상 거래가 추가가 되어져야 있어야 되지 전자상 거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쿠팡에 지금 회원가입 돼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통신 판매까지 다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한 개에 쿠팡 하나 하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두 개 됐으면 쿠팡에 또 한 번 더 입점이 가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 10,000개 상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두 개면 20,00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빅셀러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로 더 올릴 수 있게끔 해줘요. 회원가입 하시는 분은 회원가입하고 구매안전 그 서비스증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고 사업자 등록증 없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 간이사업자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도 충분히 하나 정도는 내줘요. 비상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월 사용료가 11,000원 정도. 우리가 쿠팡을 지금 선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다른 거는 좀 어려워요. 뭔가 올려놔도 소식이 없어. 저도 배울 때 다른 선생님들도 그랬고 다른 셀러들도 그랬고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올리자마자 막 그 다음날 주문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쿠팡이 제일 그 처음 하시는 셀러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대요. 사실 쿠팡을 해보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데도 접목하면 되는데 이 사이트 대시보드가 되게 까다로워요. 쿠팡이 오히려 보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보면 핵심 기능이 역복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강사님들이나 상담을 해보면 어디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보니 되는 거예요. 저 모바일로 보면은 사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손이 빨리 가요. 이게 모바일을 치면은 요게 글씨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점 하나 이게 딱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으로. 우리 뭐 안 써본 사람들은 그게 숨은 기능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눌러보면은 요게 쭉 뭔가 나와요. 이런 기능을 갖다가 숨어 있는 기능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한번 딱 듣고서 거기 찾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가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래 페이퍼에 만들어서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숨어있는 기능들 해가지고 AI를 이제 활용하자 이렇게 써있는데 AI는 챗 GPT보다는 그 구글 제미니 요거를 좀 사용하시길 추천해요. 요거는 이제 구글 계정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생각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고 쿠팡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 안전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통신 판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이게 쿠팡 대시보드예요. 상품 관리, 판매 성장, 가격 관리, 로켓 크로스, 주문 배송, 정산, 셀러 월렛 빠른 정산, 고객 관리, 마이샵, 프로모션, 광고센터, 라이브 쇼츠, 비즈니스 인사이트, 판매자 정보, 공지사항, 온라인 문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여기에 나의 그 정보가 또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숨은 그림 찾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여기를 열면은 뭐가 있구나, 여기를 열면은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인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 상품 등록, 조회 수정, 주문 배송. 그 다음에 로켓크로스는 이건 물류창고예요. 내 상품을 쿠팡에 있는 물류센터에다가 상품을 재워놓고 거기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정산은 고객이 쿠팡에 돈을 지불하고 쿠팡이 저한테 주문을 넣어서 저는 다른 도매 사이트에서 매입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고 돈은 나중에 쿠팡에서 저한테 보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한참 때 들어올까요? 한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들어오면 좋겠죠. 정말로 오래 걸려요. 이게 100% 정산이 있고 70, 30% 정산이 있어요. 이 쿠팡이 진짜 거기 컸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장했지만 이전에 그 방법을 지금도 쓰는 거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하루 이틀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근데 얘들은 돈이 묶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번 일주일 사이에 한 1,000만 원씩 물건을 사가지고서 고객한테 보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이 빨리 일주일 안에 들어와야지 또 다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1,000만 원은 어디가 있어요? 쿠팡에 가 있는 거죠. 쿠팡에서 70% 20%씩 보름 뒤에 쓱 넣어줘요. 저 30%는 한 달 있다 쓱 보내줘요.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건이 잘 나가면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요 셀러 원래 빠른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쿠팡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얘기했던 그 한 달 정산,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일단 하나은행을 통해서 저한테 한 3일 이내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산이 될 때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서 일단 여기도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저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일정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네. 저도 현금으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그냥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내 통장을 바라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구매 사이트도 어떤 때는 카드도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현금 매입을 원해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달려놨어요. 카드 수수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죠. 현금 매입은 아무래도 좀 싸게 들어가는데 카드 매입은 조금 비싸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샵이라는 것은 요 쿠팡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나의 샵이에요. 사람들이 쿠팡을 검색해서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여기 주문 배송으로 들어오는데 통계를 보면 쿠팡 시보드를 보고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마이샵을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샵에 내 URL이 또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 명함에다 아니면 내 QR코드를 만들어서 URL을 소개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되죠.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벤트성이라 사용을 안 하고 이 광고센터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제품을 하나 올렸는데 대량동으로 해서 올리면은 이 광고센터 이용하면은 키워드 광고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상품을 몇 개를 올렸다. 광고 안 하면 안 팔려요. 광고를 해야지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센터에 들어가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럼 그런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르쳐주는 유튜브 별로 없어요. 근데 광고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AI로 하는 광고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올릴 때 엄청 어려워요. 기본으로 3만 원씩은 하라고 해요. 또 쿠팡에서도 전화가 와요. 자기들 말만 들으면은 막 잘 팔릴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잘 팔리면 얘들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광고료 10,000원 정도 더 붙여가지고 4만 원어치 광고를 넣었을 때 요만큼 매출이 더 올른다는 걸 예측 가능 금액으로 또 올려놔요.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빅셀러들이라고 해서 1억짜리, 뭐 2억짜리, 3억짜리 매출 올리는 애들 보면 이만큼이 매출이라면 요만큼 정도는 다 광고를 나와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 작업이 이 자동에서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AI 통해서 해요. 그런데 만약에 AI를 몰랐다. 그러면 선생한테 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공짜로 그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거 정도는 진짜 수백만 원의 가격을 내야지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건 꼼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제가 수건을 하고 있거든요. 호텔 수건이 광고를 갖다가 저 입찰가를 보니까 4,000원 정도 돼요. 호텔 수건 하나에. 그럼 하나 찍으면은 누군가는 그냥 슬쩍 왔다가 이거 뭐지 하고서 딱 찍고 나가잖아요. 그럼 4,000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10명이 와서 한 번씩 찍고 나가요. 그 4만 원이 그냥 하루에 다 나가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부분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내가 판매 이런 것도 어려운데 이 광고로. 근데 수동으로 해보니까 그런 광고도 100원, 200원 할 수 있더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안 가르쳐 주는 분이죠. 대체적으로 지금 광고를 수천만 원 쓰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손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진짜 1억 내는데 2천만 원씩 광고를 나간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나의 자료예요. 내가 매출 이만큼 냈어요. 일주일 단위로 끌어줘요.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쫙 나와요. 판매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개인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 등록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시보드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쿠팡은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템이라는 아이템이요. 남이 쌓여놓은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 보면 리뷰가 막 몇십 개부터 몇백 개, 몇천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템 이런 거 딱 되는 순간에 남의 것도 싹 가져와서 그냥 다 포함시켜버려요. 그 내가 리뷰를 안 만들어도 뭔가 가격만 10원만 싸게 만들어놔도 아이템 인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템 인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독자적인 상품이 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 독자적인 상품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상품, 일반적인 상품 갖다 놓고서 뭐 광고 때리기도 어렵잖아요. 이쯤에서 제 상품 하나 소개하면요. 제가 타올을 갖다가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타올. 근데 여러분들 대나무로 만든 타올 들어보셨죠? 그 뱀프 타올이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선염, 후염이 있는데 선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염은 뭐냐면 보통 이제 타올이 나오잖아요. 염색을 나중에 했느냐, 염색을 하고 나서 타올을 만드느냐 다 달라져요. 근데 저희들 거는 선염으로 해서 먼저 원사를 염색하고 타올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원가가 비싸요. 아 근데 이거 갖고서 광고도 하고 뭔가 쫙 올려놨는데 이게 생산 중단이 돼버렸어요. 원가가 너무 비싸고 회사 입장에서 타산이 안 난다고 내린다.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송월타월이나 뭐 한빛타월 이런 데 가져와서 그냥 제가 올려가지고서 했다 보면 좀 괜찮죠. 저는 주력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상품 같은 경우는 아이템 위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가격을 고객님이 딱 봤었을 때 과다하지 않다.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올려놓으면 팔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나무로 만든 타올을 하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보면 우리 거보다 월등히 비싼 거예요. 근데 수익품도 많고 그래서 사실 타올도 좋아요. 왜 사온 거예요? 변도 타올을? 다른 수건들은 이제 세탁하고 나서 건조된 거 써보더라도 약간 냄새도 나고 흡수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타올도 수명이 보통 6개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타올 교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투하니 흡수도 잘 되고 꿉꿉한 냄새도 안 나고 대나무 자체에 항균력이 뛰어나요. 그러니 그런 걸 갖다가 원사로 뽑아가지고 타올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가도 비싸고 우리한테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한테도 좋고 그 대나무로 만든 의류 같은 건 더 비싸겠죠. 이 타올도 그만큼 고가품이니까요. 생산국이 어디예요? 생산국 대한민국. 한국에. 네. 이제 이거를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가 탄소 중립 품, 탄소 중립 옷이라든가 타올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탄소 중립의 마케팅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쪽에 지식을 저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기대를 걸고 또 성공하시길 바랬는데 몇 개 아니고 남이 생산한 걸 하다 보니까 돈만 날리고 저렇게. 그래서 탄소 중립 조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하느라고 돈 많이 나갔죠. 대신에 이제 고마운 거는 내 거라 생각하고서 많이 배우고 공부한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 이번에는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요. 자료들이 나오면서 밑에 이제 파란 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셀러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고서 저 점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60점, 50점, 40점, 30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계정 정지라는 엄격한 그런 벌칙이 내려져요. 실제로 제가 프리미엄 창업센터라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 한 30명이면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쿠팡한다니까 쿠팡을 왜 해요? 거기 계정정지 잘 당해요. 나중에 보니까 30명 중에 반이 계정정지 당해요. 그 계정정지 당했다는 건 뭐죠? 뭔가 셀러 입장에서 쿠팡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렇게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히 하면서 더 배웠어요. 제가 사업자를 4개를 받았어요. 초보자지만 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쿠팡은 계정 정지 당하면은 다음에 하나 승인 신청하더라도 잘 안 될 수 있으니 지금 처음 할 때 다 3개를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아니 계정 정지 안 나가게끔 하면 되잖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막 올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라도 이걸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람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10,000개씩 그냥 올려요. 대량 등록할 때 도매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도 검수는 해요. 그냥 갖고 오자마자 팍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브랜드, 명, 정품, 최고 이런 단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상품명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규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규적으로. 그럼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하는 사람은 야 그렇게 하면 우리 대량 등록의 의미가 없어 하면서 그냥 올렸다가 나중에 이메일로 막 이만큼 소명하라고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잔뜩 와요. 그럼 일일이 소명하려고 하면 막 어렵죠. 그냥 또 전화상이든 거기 써 있어요.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안 하면은 그냥 이 상품은 포기한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하고서 말을 걸린다고요. 근데 그 경고가 더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점수가 툭툭 떨어져요. 점수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출이.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량등록 좋은 거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삭제해버려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보면은 밑에 이제 지금 캡션을 나오고 좀 잘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쭉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정하는 게 있어요.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 그럼 여기서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올린 판매가가 더 높아요. 근데 추천가는 좀 더 낮아. 근데 그거 덜썩 그냥 눌러버리면 하나 팔리면 마진이 영마진도 되지만은 영마진이 아니어도 겨우 살아남는 금액 100원, 200원 이렇게 됩니다. 실제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50원, 100원 요거 갖고서도 그 셀러 마켓 좀 지수 올린다고 그렇게.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로켓 크로스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사각테두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거기에 꺽쇠를 누르니까 저렇게 많은 것이 쭉 나와요. 저런 것을 잘 찾으셔야 된다. 로켓 크로스는 아까 물류창고라고 했죠. 물류창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쿠팡을 셀러 입장에서는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해외에 지금.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셀러 입장에서 얘들이 안 좋다고 해서 얘들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쿠팡 1위니까. 그래서 쿠팡 해야 되는데 쿠팡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니, 11번가니 뭐 다른 것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해요. 오픈마켓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가입하고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그냥 소량으로 올려갖고서 잘못 올렸니, 잘 올렸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문 배송 쭉 들어왔죠. 이 오른쪽에 빨간 테두리는 개인정보로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왼쪽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 있죠. 요게 내가 달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걸 모르잖아요? 그럼 고객센터에서 뭐라고 와요. 그럼 내가 24시간 안에 답장을 해야 되고 48시간 안에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점수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주문이 뭐 고객 이런 답변 이런 거 안 했다고. 결국은 셀러들이 쿠팡에서 움직이는 거를 점수로 움직여. 그 점수가 너무 이제 낮게 계속 지속되면 계정 정지가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서 조금 올리시고 또 관심도 가지시면서 좀 더 해보시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켓 크로스 정산 현황을 해서 여기도 숨은 그림 찾기 예시로 꺽쇠를 눌러보니까 저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켓 크로스를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산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70%, 80, 30% 말씀드렸잖아요. 저 왼쪽에 상단에 보면 최종액 정산 30%가 써있죠. 요거는 70%는 앞서서 나갔고 30%는 뒤에 줬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주정산 70%, 매출 내역도 하단에 보면 검색 결과라고 있죠. 거기를 이제 쭉 내려보면은 거기 보면은 상세 내역이 쭉 나와요. 내가 매출이 처음에 난 금액에서 내가 받는 금액까지 여기 리스트로 쭉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아 지금 돈이 언제 들어오겠구나 예상도 하고 지금 광고를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광고를 했을 때는 이 브랜드 광고로 얼마가 지출됐구나 이런 것들 알게 돼요. 빨간 우대 수수료 환급조회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영세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버리면은 수수료가 조금 환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총 12만 3천 원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살아있는 거죠. 네. 아니, 계정 삭제 또. 저는 안 당했어요. 안 당하지. 네, 저는 이제 확실히 거의 뭐 점수 떨어져도 지금 70점 이하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 타월, 대나무 타월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대량 등록으로 좀 해놓은 게 있었지. 네. 대나무 타월. 근데 지금 이제 뱀부 타올로 좀 신경 쓰다가 다른 상품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뱀부 타올 저렇게 해갖고 신경 안 쓰니까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품명이 있잖아요. 이게 리뷰거든요. 뭐 사실 이제 고객님들이 좋게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리뷰를 해준 거예요. 이런 리뷰가 없으면 상품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봐요. 여러분들 심리를 잘 알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 리뷰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손이 가지만 리뷰가 없으면은 그냥 패스해 버린다고요. 거기서 목매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셀러들이 해야 될 일은 상품을 등록했다. 리뷰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뷰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 때리는 거. 상품 등록, 리뷰, 광고. 이 대시보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좀 흥미가 가요? 네.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얘기니까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어요? 맞아요. 쉬운 게. 정말로 이렇게 돈 버는 게 쉽지는 않는데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더 많아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저도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진짜 가짜를 갖다 구별하게 된 것이 꼼수 강의를 안 들어서 몰랐죠. 근데 꼼수 강의를 듣고 정석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
우리가 첫 입문할 때는 무조건 정석으로 해요. 그 노출과 그 지수, 광고, 요거를 갖다가 모르면은 열심히는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봐도 주문은 안 들어와요. 마케팅 업체 때 대신 맡기고 리뷰어 상품 네. 그렇게 맡겨서 하지 않는 근데 이렇게 지금 해주고 지금 내용을 몰랐으니까 혹하니까 그거 하게 돼요. 저도 지금 220만 원, 230만 들어가고 스마트 스토어 1년간 계약해서 하거든요. 이 리뷰 만드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상품 올렸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 아니라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네. 이 온라인 쇼핑몰이 하다 포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옥수수 하나 올리면 10명이 올리면 리뷰가 10개가 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서로 그냥 네, 서로 일. 협조하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팀워크가 필요하다. 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해봐요. 진짜로 200만 원 이상 아니면 네, 맞아요. 못 가요. 네. 근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대표 강사가 되고 여기서 해나가면서 부족한 거는 또 제가 와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늙어드시듯이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또 저도 찾아보고. 저도 이거 하려고 했더니 3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언니가 그거 사기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데 내가 가서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지. 맞아요. 여러분한테 2주차 강의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알캡처. 이제 알캡처 같은 건데 픽픽이라는 게 있어요. 픽픽. 왜 하느냐? 내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AI하고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캡처해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좀 편리하죠. 사업자 등록증 안 내신 분 있잖아요. 누구시죠? 요거 제가 프린트물 드릴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웬만하면 뭐 세무서에서도 코드번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가서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더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죠. 집에서 할 때는 더 이게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국내용이고 하나는 해외에 직구 대행업 할 때 필요한 코드예요. 이 코드번호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홈택스나 그 다음에 정부24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이걸 등록을 하면 돼요. 신청이죠. 근데 그 신청할 때 그럼 거기다가 하나만 더 올리면 돼요. 종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구매 안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이 쿠팡 도메인 주소를 꼭 알고서 가야 돼요. 통지 판매 여부를 신고할 때. 거기 쓰는 난이 있거든요. 예.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진행을 할 때는 제가 드리는 프린트물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인터넷을 좀 잘 하시는 분은 직접 홈택스나 정부14시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서 비상주 임대라는 게 있어요. 내 사무실은 정식권 없어. 근데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그거를 등록하는 건데 뭐 요즘에는 뭐 세무 신고하는 것도 다 이런 데 다 되니까 비상주 주소 어디에 됐든 상관없고 대신에 이 반품 주소지 넣을 때는 항상 그 공급사의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내 주소를 써줘야 돼요. 내 주소. 그리고 반품할 때는 공급사 주소로 갈 수 있게끔 안내가 돼야 돼요. 내 주소로 안 하고 저 다른 데 사업자 그 주소로 돼 있으면은 이게 비상주기 때문에 나는 대전에 있는데 저 파주에 그 주소지가 돼 있다. 그럼 그리 가버리면 그 상품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이렇게 입주돼 있는 데서는 마지막에 자기 상호를 꼭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지만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로 지금 반품이 들어갔는지 교환이 들어갔는지 그 확인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디테일하게 초보자랑 뭐 중간에 새로 사업자 하나 내더라도 꼭 알으셔야 될 부분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마음에 드셨나요? 네.